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는 지금까지 각고름을 제거하면서 어, 늘 하나만 있는 걸로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고음도 천년의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고자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그 시기별, 방언별 그런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고름도 초기, 중기, 말기 이 각고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구한 그 음들 가운데는 초기 각고름도 있고 중기 각고름도 있고 말기 각고름도 있습니다. 말기 각고름은 바로 상고음 직전이기 때문에 상고음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기 올라가고 특히 초기로 올라가면 각고름 초기로 올라가면은 그거 역시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고음에서 상고음 가는 것도 상상을 초월했죠? 지금 한자음과 상고음 어떻습니까? 완전히 너무나 다르죠. 심지어 대개는 2음절이고 또 3음절도 있었고 4음절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상고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초기로 올라가면 상고음 초기. 그런데 참 재미나는 일은요. 상고음 초기로 올라가면 우리 말과 가까이 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네, 오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공유 들어가죠. 자, 우리는 로자를 우리 그릇 로자가 있었죠? 이 그릇 로자를 우리 전에 제구한 걸 글을 해가지고 그릇 우리말로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말 그릇 말고는 그 이전에 우리의 그 그릇에 해당하는 말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지금 로는 그 당시 중기 정도의 갑구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의 갑구름, 초기 이전, 그러니까 상나라 초기 그 이전, 그러니까 하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라에서 이 갑골문이 있었느냐? 그건 모르죠. 지금 상나라에서 그때 이 갑골문을 만들었다는 증거는 그 언어가 발굴돼서 갑골문이 나왔다는 것이지 그 상은이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라서 그거는 말이 같으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기는 갑골문은 처음부터 그림 문자였거든요. 예, 그림으로 해가지고 그 그림으로 나타낸 게 얼마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암각화를 보면은 거의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된 것들이 점점 글자로 이제 모양 형태를 갖추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갖추어가면서 음도 점점 변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로가 그때 우리는 글을 해서 그릇으로 나왔고 또 여기는 브라가 각고름이 바라였죠? 이 바라로 인해 가지고 성녀들이 쓰는 밥그릇 바루까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은 어떨 것인가? 그 이전의 각고름의 메커니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전의 각고름 메커니즘.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를 말하죠. 자, 우리 펜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화자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불화가 가라였습니다. 예, 불화가 각고름이 가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요. 예, 불. 이 불의 이전은 벌이죠. 예, 15세기에 이 벌로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리을 발음 못했으니까 벌어죠. 그 이전에는 아래야 바라였죠. 예, 그래서 자, 벌 바라 나갑니다. 예, 가라와 바라가 엎쳐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라바라였던 것이 이렇게 불로 우리는 쓰게 됐고 거꾸로면은 가라로 남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 그 증거가 바로 이 가라바라를 두 개를 믹스해 놓은 것이 불이란 의미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바, 이게 구버 아닙니까? 쿠베르, 가바라는 쿠베르, 가바라, 아바라. 일본어와 우리말에 전번에 우리가 화를 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가라바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릇 로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릇 로가 가라로 제구가 되었었죠. 그리고 바라로 제구가 되었었죠. 바라로, 바라. 역시 바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첫째 라를 대부분이 첫째 라가 생략된다고 했죠. 간혹 뒤에 게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금의 경우 그런 자들은 뒤에 게 생략된 예가 막 거의 한두 개 정도 될 희귀할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가바라가 되죠. 가바라. 그런데 이 가바라에서 이제 뒤에 게 하나씩 착착 떨어지면은 가바가 남는데, 이 가바의 MB 교체가 가마 아닙니까? 가마. 그릇이 가마라는 겁니다. 가마. 그릇. 우리의 전번에 이야기했던 로의 중기각고름, 그것이 그릇이었는데 리얼 시옷 교체로 그릇 돼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말 딱 됐는데, 그런데 가마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가마 이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마인데 가령 우리는 이 글자를 보시죠. 요게 이제 무슨 글자냐면은 화로로자입니다. 화로로인데 요 근처에 야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로. 제철소입니다. 옛날에. 지금 철이 그게 아주 융성했던 그런 옛날 야철지입니다. 그런데 이 롱어가 용광로 아닙니까? 요즘 말하면은 용광로를 1호를 쓰거든요. 이게 가마 아닙니까? 가마. 남아있다 이 말이죠. 가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자기를 굽는 가마라든지 가마라든지 이것은 하나의 그릇 노자로 남아 있지만 이거나 음이 처음에 같았으니까요. 이것도 가마요, 이것도 가마요, 이것도 가마인데 처음에. 그래, 이 가마는 지금 현재 우리 말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대로. 그런데 이 가마는 그릇을 우리가 가마라 하느냐? 이것은 그릇을 가마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글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 함이 있죠. 네, 함. 이게 함 같이 쓰이죠. 예. 이 기역이 마찰음마에서 함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의 갑골문을 보면 어떤 글자냐 하면, 예, 이 도끼가 이렇게 걸려져 있고, 예, 여기에 입구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입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감에 대해서는 뭐 역대 모든 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한 바 많습니다. 예. 특히 그 대가들이 있죠. 서정처 선생, 광말약 선생, 뭐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효정 선생, 이런 분들에 의해서 갑골문이 많이 밝혀졌죠. 그러나 그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도끼는 병장기의 도끼와 다릅니다. 병장기의 도끼는 매우 날카롭습니다. 매우 날카롭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 도끼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물을 채취하는 도끼입니다. 채취하는 도끼. 뭐를 채취합니까? 이게 소금, 그대로 감입니다. 우리말 감감하다, 맛이 감감하다 그러죠. 예. 그것을 이제 이 감자 그대로가 지금 변천해 가지고 우리가 그 말을 지금 받았는데, 이게 소금을 말하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자전을 한번 볼까요? 감을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제가 보는 이 사이트는 매우 필요한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이 사이트 위에 보이죠? 예, 그대로 들어가셔서 꼭 같이 즐겨찾기 두시기 바랍니다. 예, 함을 쳐보겠습니다. 다함이죠. 다함. 자, 다 모두라는 뜻이죠. 64개 하나고, 같다, 마음이 같다, 두루 미치다, 널리 미치다. 아하, 여기에는 그 뜻이 없네요.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이 사이트가 아주 그 상세한 사이트라서 뜻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소금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이버. 자, 과연 나올까요? 소금에 대한 것이? 예, 함입니다. 예. 자, 소금기 나오죠? 예, 소금기가 나옵니다. 짜다가 나오죠? 예, 소금기가 있다 나오죠. 본래 이것은 소금 때문에 생긴 글자입니다. 소금 채취하는 겁니다. 소금 채취하는 것. 그리고 여기 이제 다 모두가 있는 것은, 소금을 채취할 때는 그 당시 사회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소금 채취할 때는 개인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소금, 이 금과, 우리가 번쩍이는 황금의 금과 발음이 같습니다.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아마 이 금, 이 그람 그랬는데, 금은 가사라가 있고 가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가람이 가람 아닙니까? 또 가라마가 아까 조금 전에 금이란 그 뒤에 끼 떨어져서 그런데 전부 가마라입니다. 가마라. 예. 이 가마라인데, 소금도 감하고 이 금도 감하다 이 말입니다. 감하. 예. 그러니까 매우 귀중한 것이죠. 우리 옛날에
기원전 로마 때는 말이죠. 병정들한테 임금으로 소금을 지급했어요. 그만큼 이 소금이 귀한 겁니다. 없으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중원을 차지하는 주인은 누구냐? 중원에는 바다가 없죠. 그래서 소금이 매우 귀합니다. 소금을 차지하는 그 족속, 그 나라가 그걸 제패한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게 바로 그 나라입니다. 예, 소금을 제패한 나라. 그게 어디냐 하면은 소금이 있는 데가 저 청해성, 칭하이성에 염호가 있습니다. 청해호가 있습니다. 청해호. 청해호 이것이 바로 염호인데 기록에 광개토항비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광개토항이 거기에 순찰을 보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바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지금 지도 구글 지도 들어가셔서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만 여기서 뭐 시간이 걸려도 한번 봐봅시다. 청해호가 어디를 말하는 건지 대단한 것이죠. 그 넓은데 원래 그 고대 중국에서는 그 해라고 한 것이 황하도 해라고 했고 또 큰 큰 호수 이것은 모두 해라고 했거든요. 예. 청해호를 보시면 제법 큽니다. 예. 자, 청해호 자, 크죠? 예, 큽니다. 칭하여입니다. 이게 어디냐? 보십시오. 전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식민사학자들은 요 고구려를 요 귀퉁이 여기로 제일 크게 그린 게 요겁니다. 광개토항이 여기에 청해호에 순찰을 보냈다면 도대체 고구려의 그 당시 어느 정도 영토였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는 이걸 알고 밝혀나가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소금이란 것. 예. 그러면은 가마 때문에 이 말이 나왔죠. 소금 채취하는 도끼가 함자에 있었고 거기 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마, 그것이 소금 담는 그릇이고 소금이다 이 말입니다. 소금 그릇. 우리는 한 마리, 두 마리 세고 있죠. 한 머리, 두 머리죠. 근데 우리 한국어에는 엄청난 의존 명사가 있습니다. 수의존 명사. 집은 한 채, 두 채죠. 또 오징어는 한 축이죠. 한 축, 두 축이죠. 포는 한 문, 두 문, 바늘은 한 쌈지, 두 쌈지죠. 예. 명태는 한 캐, 두 캐죠. 나무는 한 그루죠. 또 그루, 두 그루. 그 명사마다 이런 그게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우리 의존 명사 이거 도저히 배울 수 없습니다. 그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게 왜 다 다르냐? 영어처럼 그냥 한 개, 두 개, 1, 2, 3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이 한 머리 두 머리고 한 가마 두 가마, 한 소금 두 소금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소금을 셀 때는 소금 가마가 바로 한 소금 두 소금 하니까 그 가마 그것이 그릇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 소금이 가마니까요. 예. 우리는 소금을 지배한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은 이 대륙 땅덩어리를 모두 지배를 한 것이죠.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이라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박할 순자입니다. 순유는 부여다 했거든요. 순유, 예, 순유가 부여다. 그럼 순을 보겠습니다. 순. 자, 순이 부여인데 여기에 순에 무슨 뜻이 있느냐 보십시오. 여기에 6번 보십시오. 여기에 예,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땅이 척박하다. 소금이 있으니까요. 땅에 소금기가 있음. 또 소금기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순유. 순유가 부여라 했거든요. 유는 뭐냐? 한 구석 땅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유는 소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여다 이 말입니다. 부여. 자, 그렇다면 부여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부여. 예, 지금 여러분들은 지구촌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내부자죠. 이 사이트에 아주 치밀한 뜻들이 많거든요. 자, 일반적인 뜻 자해가 뭐 지아비, 남편 뭐 다 나옵니다. 예, 이 뜻들이죠. 사내장정, 일꾼, 병사, 다스리다가 나옵니다. 요걸 주목하세요. 예, 다스리다. 그러면 여를 한번 보시죠. 여. 예. 여가 만일 소금 땅을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예. 기가 찰 노릇이죠. 자, 남을 여입니다. 자, 뜻을 보십시오. 여. 나머지, 뭐, 잉여, 여가, 뭐, 딴일, 그 이상 남기다, 죄다, 7번 보십시오. 소금 나오죠? 예. 이제 부여의 어원을 아셨습니까? 부여. 소금 땅을 다스린 민족. 그런데 식민사학자들은 부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우리 한반도 북쪽 만주 일대에 조그맣게 그 부여라고 말죠. 아닙니다. 이 부여가 그야말로 이 중원 전체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상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서에 개통도, 부여를 말해놓고 개통도, 그 말은 뭐냐면 모두가 길은 부여로 통한다. 기가 찬 말 아닙니까? 예. 나중에 우리 연구 과정에서는 이런 흥미진진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구하기 때문에 연구자죠. 그런 이제 선생님들 연구해 나가시는 분들이죠. 이제 그 연구하시면서 길이 이제 엇나가면 제가 교정해드리고, 또 옳게 나가시면은 거기에 또 첨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하고, 이제는 저나 선생님이나 같이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부여에 대해서 오늘 아셨습니다.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가마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마. 이게 소금의 본말이 가마거든요. 가마. 예, 가마인데 이 가마를 담는 가마가
가만이 있죠? 10% 만든 거. 그 가마가 그 함자에 있는 입, 그게 가마단 말입니다. 그러니 소금 담는 가마인데 그 가마가 그릇이거든요. 그릇. 가마. 소금 담는 그릇. 그게 가마거든요. 그런데 왜 또 그게 그릇이 되어버렸냐면 소금이 담기니까, 그게 소금이 가마니까 가마를 담는 가마가 돼버렸죠. 예. 그래서 가마가 된 것입니다. 그릇이 된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 가마가 가라보다 훨씬 이전의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마라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가지고 하나는 가라가 되고 하나는 바라가 되었을 뿐, 이제 원래 더 앞선 말은 가마라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 가마라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 그릇뿐만 아니고 좀 더 정밀하게 우리말에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들, 저 상고음 그 이전 그 초기 갑구름, 예, 거기까지 우리가 모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제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우리가 제구하면서 그 초기 갑구름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면서도 우리가 이 가마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옛말에서 지금 말에서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감자, 이것은 감감하다. 그런데 감감하다, 이것이 그 표준어에서는 잘못 쓰고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 감감하다가 어떤 말이냐면 조금 짜다, 예, 보통 맛보다도 조금 짜다, 이렇게 우리는 들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이 땅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감하다를 지금 표준어에서는 어떻게 쓰냐 하면은 심심하다. 이거는 이제 뭐냐, 맛이 조금 싱겁다. 예, 맛이 조금 싱겁다. 이렇게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해서 쓰느냐? 아니에요. 잘못 쓰지 않아요. 그것은 둘 다 정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반대의 뜻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독특한 민족입니다. 우리에는. 자, 우리가 머리에 쌀을 이고, 야, 너 어디 가노? 쌀 팔러 간다. 그러면 쌀을 세일하러 간다, 이 말입니다. 예, 쌀을 세일하러. 그러면은 빈손으로, 야, 너 어디 가니? 나 쌀 팔러 가. 그러면은 쌀을 바이하러 간다, 이 말입니다. 사러 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팔다 사다 정극과 극의 뜻이 있는 그 언어가 바로 우리 한국어다, 이 말입니다. 또 있죠. 이 절자죠. 절자. 요거. 원래는 발음이 같아요. 지금은 절과 채에 나누어 쓰지만은, 예. 그 왜 나누냐 하면은, 안주 1절 하면 우리 집에 안주 하나도 없다고, 안주 1채 하면은 우리 집에 모든 안주 다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잘못 쓰면 안주 1절 해버리면 우리 집에 안주 없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한 발음이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구분하려고 절과 채를 구분했던 모양이죠. 같은 발음이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 더 있죠. 평요. 예. 이 평이 각고름이 바라였지 않습니까? 바라입니다. 바라인데 초기 각고름과 그 이전은 가파라입니다. 가파라. 가파라다, 이거는 평평하다, 바라하고는 정반대인데 이렇게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파라. 예, 그것이 평평하다는 뜻과 경사가 있다는 뜻을 같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이 평을 이제 또 우리 언제 시간 되면 아주 그 초기 각구름으로
또는 초기 이전으로 그리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선생님들 재미나는 걸 오늘 들으셨죠? 늘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구를 계속해 나가면 이런 것들이 뭐 그야말로 많이 드러나게 되겠죠. 저 혼자서 해봐야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빨리 그 이전 것 복습하셔서 이제 재고하는 것에는 별 지장이 없도록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증명하는 단계, 그게 더 어렵죠. 그 증명하는 단계는 일본어 사전과 한국어 사전, 한국어 방언 사전, 심지어는 다른 나라 외국 사전까지 다 DB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서 빨리 복습하시고 완전히 몸에 체득하셔서 저와 함께 같이 연구하면 흥미진진한 일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논문 쓰시는 그런 이제 그 단계가 되어서 논문 쓰는 법도 아시고요.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